남성 네트워커 그리고 네트워커의 애널 김길중 인사드립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기보다 숟가락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 대구 출신이고요. 경북고등학교 나왔는데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 친한 친구들이 저는 이제 흙수저이기 때문에 뭐 운동화도 명품을 신지는 못했는데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고 뭐 명품 브랜드를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뚜벅이 생활로 계속 걸어다녀야 했는데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은 외제차를 타거나 일단 자가용을 타고 여자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부터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최소한 제 아들은 저 같은 흙수저로 키우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어떤 일을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친구들은 어떤 선택의 다양성이 있었겠죠. 뭐 대기업 쪽에 오너 출신의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영에 대한 승계를 위해 가지고 수업을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쉽게 연습 삼아서 부정적인 생각 말로 표현을 하면은 연습 삼아서 회사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국내에서 뭔가 있고 싶지 않으니까 해외로 또 나가가지고 다양한 견문을 또 넓히고 선택의 다양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증권회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일단 돈을 벌어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고 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냄새를 좀 잘 맡게 생겼나요? 못 맡게 생겼나요? 잘 맡게 생겼어요. 그쵸? 예. 일단 저는 현대증권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증권 들어갔을 때 30대에도 연봉 1억, 그리고 작년 8월 14일 날부로 삼성증권을 퇴사를 했어요. 그때도 거의 연봉 1억이었고요. 그러니까 첫 직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보에 이렇게 나올 만큼 활동력이 좀 왕성했었고, 개인적으로도 투자클럽을 운영하면서 여기 투자클럽을 운영했던 멤버들이거든요. 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 컴플라이언스 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모범상을 또 받게 돼요. 법을 다루는 그런 부서예요. 소위 준법감시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컴플라이언스 팀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불법을 좋아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합법을 좋아하게 생겼나요? 합법을 좋아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을 저를 증권회사에 잘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면죄부가 좀 있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이 표창장을 받게 되면은 그런 면죄부가 있는 사람이 되는, 저는 제 발로 걸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증권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일단 이 한 우물을, 과거에는 한 우물만 파라고 했는데 요즘 주변에 우물 파는 사람은 없어요. 우물에 씨가 말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일이라든지 잡이라든지 투자, 쓰리잡, 또는 심지어는 포잡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저는 다양하게 좀 많은 쪽을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직업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정말 내가 한 우물만 파도 되겠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비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위 한 우물만 계속 파라고 해서 미친 듯이 그냥 우물만 계속 파고 있어요. 물도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저 자신이 파고 있는 이 우물 자체가 정말 마르지 않는 우물인지 아니면 씨가 말라가고 있는 이런 우물인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겼고요. 특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투자의 목적은 뭔가요? 전체적인 자산, 이 자산의 증가에 대한 목적이 있지, 내가 종목 하나하나 이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투자라는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A라는 종목 가지고 있고 이걸 손해나면은 절대로 안 팔아, 이거 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도구가 오히려 수단이 돼버리는, 주객이 전도돼버리는 그런 입장에 처해집니다. 저희 네트워커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어떤 회사에 나름대로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거기에 인발부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비전 자체가 정말 안 보인다라면은 내가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정말 다양하게 회사, 제품, 보상, 그리고 시스템, 타이밍 객관적으로 이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별로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분석을 좀 잘한다라고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본인보다는 낫다 싶으니까 저를 세미나에 초대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회사의 세미나장을 가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들의 가성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나의 마음 자체를 쏙 뺏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그 배우자가 권혜경 사장입니다. 배우자가 권혜경 사장인데 저희 배우자는 허벌나게 하는 곳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경험을 했었고 정말 애터지는데 거기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항상 프로모션은 다 땄어요. 정말. 그리고 애터지는 것도 1년 만에 굉장히 단시간에 거의 팀장 구도가 나올 정도면은 또 소비자 구축을 해서 갔다라고 하면은 그 애터진 데 물어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제가 어떤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시장 규모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트렌드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나름대로 좀 있겠죠. 분석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의 부부 사업자라면은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예. 저는 우연찮은 시간에 기회에 어떤 회사를 알게 됩니다.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왜 제가 이 지쿱이라는 데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임팩트 투자라는 부분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니요. 이 임팩트 투자는 우리나라에 아마 0.1% 정도가 이걸 안다라는 대답을 할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 증권회사의 금융권 같은 경우도 이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 아니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자금 자체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여기 사례에 보듯이 오디미아라고 이베이 창업자, 저커버그, 유명한 페이스북 창업자,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 모두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임팩트 투자라는 사회적 경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타그룹이라고 인도의 가장 유명한 그룹이에요. 이 타타그룹은 인도 재계 1위이고 아시아권에서는 3위에 랭크되는 굉장히 큰 그룹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타그룹은 66%가 공익재단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타타그룹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66%는 결국 사회에 환원이 되는 그런 자금으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재계에 지금 현재 재계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협동조합의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그룹보다도 고용 창출 능력이라든지 안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의 추정 불허한다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회사를 겸비를 한 명분과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은 누가 이 회사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가치와 이 뚜렷한 명분에 제 마음이 완전 홀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와 명분이 뚜렷한 회사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쿱이라고 해서 글로벌의 G와 코어퍼레이티브의 쿱을 따서 지쿱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연도는 2015년 7월 1일. 보통 보면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뭐 전업을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느냐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나 이 모 회사인 제너럴바이오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정훈 캡틴 같은 경우는 이미 LG그룹에서 약 10년가량의 신소재만 하나만 개발해왔던, 제가 아까 한 우물만 파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우물 같은 경우는 신소재 우물이에요. 새로운 우물인 거죠. 목마르지 않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엄청난 우물. 어떻게 보면은 온천을 팠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20년 이상을 한 우물만 파온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훈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엔지니어 출신이고 신소재 개발만 전문적으로 했고요. 보시다시피 상이랑 상은 많이 받으셨죠. 굉장히 유능한 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의 기업 철학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한 가치와 명분을 두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장애우들의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자기 필요에 의거해서 장애우들을 고용을 하고 어떤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에 의거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합니다.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러나 서정훈 캡틴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자체를 본인의 필요가 아니라 결핍을 채워주려고, 장애우들의 결핍을, 인생을 바꿔주려고 이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경제적 성과라는 부분이 선순환적으로 따라와야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경제적 성과에 따라 가지고 제너럴바이오에서 이 네트워크들조차도 사회적 결핍, 취약계층이라고 서정훈 대표는 생각을 하시고, 사장님들한테 제가 뭘 해드리면 되냐요? 질문을 했을 때 대표님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팔려 나가게끔 가성비와 가심비, 그리고 깨끗한 성분, 그리고 공정한 배분, 이런 부분만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면은 팔려나가는 제품을 저희들이 기꺼이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소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직후.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성과, 건강한 네트워크 문화, 이 세 가지의 가치 철학에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자체의 명분을 보고 계속 흘리게 되고 있는 거죠. 주요 연역을 살펴드리면은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너럴바이오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2014년도에 기업 신용평가, 기술 신용평가를 둘 다 A를 획득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증권회사 출신이라서 증권사나 은행들 같은 경우는 기업 신용평가는 A를 받기가 쉽습니다. 워낙에 안정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술 신용평가까지 A를 받을 수는 어렵겠죠. 그리고 일부 어떤 기술력 있는 벤처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 기업 신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기술 신용평가는 A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다만 삼성전자 같은 유명한 굉장히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둘 다 A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바이오는 그런 삼성전자와 동급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과 재무 안정도 둘 다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급 인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초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G급이라는 다단계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았다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다단계 회사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건,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이 회사, G급이라는 회사는 완전히 다르다, 기존의 어떤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회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회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MP, CGMP, 국내 글로벌 모든 부분을 인정받았고요. 이 GMP, CGMP 인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건강기능식품, 우수 건강식품 제조시설, 우수 화장품 제조시설을 말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 제품들을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되고 발라도 되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구이라는 회사는 이미 그 USA,
대만 이렇게 2개국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진출할 예정이고요. 성장 자체는 2016년도에 320억,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목표는 2,500억인데 최소 2천억만 찍더라도 타 네트워크들은 올해 최소한 현명한 리더들은 1% 이상이 몰려올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 이상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다단계에서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받았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남원 캠퍼스에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공장 부지 자체 규모가 33,000평, 1공장하고 합친다라면은 36,000평 규모예요. 글로벌 A사가 제조공제 45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약 3만 평이에요. 이미 그 회사 규모를 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빅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CGMP 시설, 그리고 R&D 시설, 그리고 GMP 시설 이렇게 있고요. 그 CJ 대한통까지 직접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제너럴 바이오라는 회사 자체는 작년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100억에 이르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라고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0억에 대해서 서정훈 대표는 본인 같은 경우는 지분이 만약에 100%라면은 본인은 33억밖에 챙겨가지는 못합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익이 100억이 나는 회사에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는 신청을 절대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물려졌죠. 그리고 이 비콥 인증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사회적 기업이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이라든지 지구의 깨끗한 제품만 생산을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생각, 장애우들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통구조, 최대한 유통의 마진 자체를 현격하게 줄여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업자들이 모두 다 같이 더불어서 이득이 되는 그런 탁월한 유통구조를 가졌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으로 많은 장애우들을 고용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큰 이바지를 해야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구조,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사회를 위해 가지고 나의 이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많은 뭐라고 해서 3분의 2에 가까운 이득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지쿱이라는 유통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단기 순이익의 90%를 사업자들 위해서 재투자하겠다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해에 이미 탑10 안에 들어서 7위를 랭크했고요. 2017년도에는 무려 4위에 랭크되는 그런 굉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어셀러라는 브랜드샵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샵의 개념이고 이미 전국에 200여 개 가량이 있고요.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회적 경제 워크북에 나왔다는 이런 부분,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란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부분이고, 고등학교 애들이 사회적 경제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을 직급 제너럴 바이오 때문에 아셨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가 뭔지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초등학생은 이미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미 배우고 있어요. 어른들만 몰라요. 아주 예전에 무슨 영화 제목이 어른들만 몰라요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캠퍼스에 대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무려 15개가 이미 전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3개, 대만에 2개 이런 식으로 캠퍼스가 있어서 사업자들이 공짜로 무료로 모든 부분을 지원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타 네트워크에서는 사업자들이 이런 비용을 모든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법인인 제너럴바이오 그리고 지쿱 이렇게 제조법인, 유통법인 모두 원스톱 시스템으로 굉장히 다른 회사들보다는 짧은 유통구조 자체가 굉장히 짧게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원스톱 시스템, 다른 회사들보다 더더욱이 줄여놓은, 압축해놓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너럴바이오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쿱은 그런 선악역을 나누는, 그리고 지페스타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잘 못 걷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 애들을 봐야 되는 부모님들, 직접 이런 현장에 못 나오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정훈 대표는 마련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쿠퍼 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지쿱 지페스타의 비전 자체는 2019년도에 30만 명의 회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70% 상반기에 7만 명이 증가했고, 70% 증가율로 본다면 30만 명이 찍을 거고요. 2020년에 100만 명, 그 다음에 200만 명 이런 식으로 속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확률은 70%입니다. 근데 이 회원 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면은
객단가가 G쿱에 10만원 월, 그리고 G페스타 10만원으로 봤을 때 제가 산출한 매출액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매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매출액이 나왔을 때 저희의 월 커미션 목표는 올해 말에 1,000만원, 내년도에 5천만원, 그리고 21년도에 1억, 3억,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가신 분들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간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전혀 아닙니다. 리더들 같은 경우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나머지 회원들이 아무리 많이 가입하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100명 정도만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부업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그 정도 형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 이런 거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방탄소년단은 글로벌로 나가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 저는 새롭게 방탄중년단이라고 지금 영입순위 1순위를 정찬호 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유력한 리크루팅 대상 중에 다른 그룹이지만은, 네, 여기 정재현 사장님, 이 가입 조건은 첫 번째 키가 제일 작아야 됩니다. 그룹에서. 네. 그래서 이런 그 기준으로 저는 이제 방탄중년단의 리더가 돼서 G쿱의 리더들을 아우르는 그런 꿈으로 G쿱을 하겠습니다.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